그리고 우리가 42페이지에 보시면 엑셀 활용해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계산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보면 미래가치에 대해서 있고요. 미래가치, 퓨처 밸류에서 이건 이자율 R이고요. 레이트, 그리고 NP, 자, NPER 요것은 투자 기간을 얘기합니다. 투자 기간. 자, 레이트는 이자율을 나타내고 NPER은 투자 기간을 나타낸다. 네. 자, 그렇고요. 여기서 이자율은 1년에 10%다 그러면 투자 기간은 5라고 쓰면 5년이 되는 겁니다. 네, 5년이 되는 거고요. 요것이 6개월에 한 번 되면 10% 나누기 2가 되고요. 네, 그러면 기간은 6개월이라 그러면 10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뒤에서 다시 한번 보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은 투자기간 단위와 일치해야 된다. 투자기간 단위가 월이라면 이자율은 월간 이자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월간 이자율을 사용해야 된다. 자, PMT, PV, 타입 있는데 PMT는 페이먼트, 정기 적립액을 얘기하고 프렌트 밸류, 퓨처 밸류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그래서 지출한 금액은 음수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내고 받을 금액은 양수 플러스로 표시를 한다. 타입은 정기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적립점 기말이 0이고요. 기초가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말 정상연금인 거고요. 정상연금. 예, 기초는 이상 annuity due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면 0으로 간주된다. 0으로 간주된다. 즉 현금 흐름이 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교재 4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예제에 대해서 계산한 것들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죠. 예제 2-1번, 2-2번, 2-3번, 2-4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서도 봤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보론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리 계산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리 계산 기간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펴봤냐면 1년에 한 번 복리 계산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복리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 1년에 4번 정도 복리 계산을 합니다. 1년에 4번 정도 복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될 때, 1년에 2번 될 때, 1년에 3번, 1년에 뭐 4번 될 때, 매월 될 때, 이렇게 또 혹은 무한이 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자, 1년에 미래 가치와 복리 계산
한번 보시면 퓨처 밸류 n 시점에 n년도 말에 퓨처 밸류는 프레젠트 밸류 0 시점에 요거 n 시점이고요. 1 플러스 r 나누기 복리 계산을 지금 1년에 몇 번 하느냐, m이 1년에 몇 번 하느냐입니다. 1년에 2번 하면 2가 들어가고요. n승에다가 곱하기 앞에다가 2만 해주면 됩니다. 1년에 2번 한다 그러면 1년에 4번 한다 그러면 4로 나눠주고 이게 4승이 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0%로 5년이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2번 계산된다 그러면 1 플러스 10%를 2로 나눠주고요. 그럼 5%씩 되는데 요거를 5승 10%일 때는 5승 되겠죠. 그런데 2번 해주면 곱하기 2승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2. 그래서 10승으로 나눠준다. 10승. 이렇게 계산이 된다. 1년에 2번 되면 1년에 4번 되면 1.025로 2.5%로 이제는 5승이 아니고 4 곱하기 5 즉 20승이 되는 겁니다. 1.025에 20승 이렇게 된다. 20승. 그래서 자 R을 복리 계산을 몇 번 하느냐 M입니다. M 이렇게 나눠준다. R을 그 다음에 기간은 N에다가 곱하기 M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바뀐다. 복리 계산 기간이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한 것을 1 플러스 R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환산이 되는데 이때 R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R2는 Effective Annual Rate다. 그래서 EAR 한국말로 하면 연간 실효이자율이다. 실질적인 실효이자율이다. 연간 실효이자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연간 실효이자율은 1년으로 10%라 그러면 10%보다는 무조건 크게 돼 있습니다. 실효이자율은. 그래서 한번 뒤에서 예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와 할인 계산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것은 이제 0시점의 금액이죠. 프렌트 밸류. 퓨처 밸류에 1 플러스 RM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MN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VIF R을 M으로 나눠주고 MN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실효이자율을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 플러스 RM M승 빼기 1 해주면 이 실효이자율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M을 무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M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exponential 함수 요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Rn 고학용 계산기 마이너스 Rn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2는 2.71828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제일 큰 값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값이 되겠다. 자, 요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식들은 지금 그 프렌트 밸류하고 퓨처 밸류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리 12%로 매년, 매 6개월, 매 분기, 매월 복리 계산될 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현재 100만 원의 2년도 말 미래가치와 연간 실효이자율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복리 계산되는 경우 먼저 즉 M이 연간 한 번 계산될 때 이거는 그냥 2년도 말이니까 자, 100 곱하기 1 플러스 0.12의 2승 즉 컴파운드 밸류 인터레스트 팩터 CVIF 12% 2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25.44가 나오게 되고 연간 실효이자율은 1 플러스 R에 연간 실효이자율 자체가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12%가 나오겠습니다. 자, 6개월마다 복리 계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M이 2니까 12%를 즉 R을 2로 나누어주고 N이 2인데 M이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6을 4승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6에 4승 6% 4년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126.25가 나오게 되는데 125.44보다는 크죠. 이렇게 더 크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그래서 effective rate EAR 연간 실효이자율 effective annual rate를 한번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0.12 0.12를 2로 나누 6%가 되는 거고요. 0.06에 2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1년짜리입니다. 1년. 그래서 12.36 이 12%보다 앞에 12%보다 더 많죠. 0.36%가 더 많다. 그래서 1년에 2번 복리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번 복리 계산하는 것보다 더 이자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년도 말에 미래가치. 자, 이거를 그러면 3개월마다 복리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복리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복리 계산을 하게 되면 M이 이제 4가 됩니다. 12%를 이제 4로 나누면 이게 3%가 되겠죠. 0.03이 되고 2년인데 4번 복리 계산을 하니까 1.03에 8승이 되겠습니다. 8승. 그래서 3% 8 기간이 이렇게 계산하면 126.68이 이제 됩니다. 68. 앞에서 봤던 125.44, 126.25, 126.68 더 커졌죠. 예. 이것에 연간 실효이자율 계산하면 1.03에 이제는 4승이 되는 거고 4번, 1년에 4번이니까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55% 이렇게 되겠습니다. 12.55%. 12.5. 자, 이렇게 되고요. 매월 이제 복리 계산한다. 그러면
12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요. 12로 나눠주게 되면 FV 자 12로 나눠 1.01이 되는 거죠. 이거에 24승이 되겠습니다. 24승 2년이니까 그래서 100 곱하기 1% 24 해주면 126.97 이거보다 더 크죠. 제일 큽니다. 지금 12번 계산하는 게 무한대로 계산하는 게 제일 크고요. 연속 복리로 하는 게 여기서 실효이자율도 1.01에 12%를 12로 나누니까 1.01에 12승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12.68%가 됩니다. 68%, 12.55보다 더 제일 크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앞에서 봤던 것과 12%, 12.36, 12.55, 12.68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1년의 복리 계산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복리 계산되는 경우에 실효이자율이 계속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현재 가치와 할인 계산 기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복리 계산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할 때 현재 가치는 프레젠트 밸류는 퓨처 밸류의 특정 연도 n 시점의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복리 계산을 하게 되면 복리 계산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바뀌게 되는데 복리 계산을 n번 계산한다 그러면 퓨처 밸류는 프레젠트 밸류는 퓨처 밸류의 n승 곱하기 1 플러스 똑같이 r을 2번 계산하면 2, 4번 계산하면 4, 12번 계산하면 12 이런 식으로 m으로 나누어주고요. 마이너스 m 곱하기 n승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만 붙은 걸 빼고 r은 m으로 나눠주고 몇 번 복리 계산하느냐 승은 또 m승이 이렇게 곱해지는 걸로 들어가고 이렇게 식이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퓨처 밸류를 다시 한번 퓨처 밸류에다가 곱하기 하면 요 부분은 바로 프레젠트 밸류 인터레스트 팩터인데 이제는 퍼센트가 r 나누기 m 이자율이 이렇게 바뀌고요. 기간은 m 곱하기 n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펙티브 애뉴얼 레이트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퓨처 밸류의 n년도의 퓨처 밸류에다가 1 플러스 r의 이펙티브 애뉴얼 레이트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쓰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펙티브 애뉴얼 레이트 R2는 같은 방식으로 1 플러스 R을 M으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MN 요거 마이너스는
빼고요. 기간은 n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빠집니다. m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식이 바뀌겠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는데 53페이지 교재 53페이지의 예제 2A-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리 12%로 매년 매 6개월 매 분기 매월 할인 계산될 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2년도 말에 100만원 2년도 말에 100만원이니까 퓨처 밸류이겠죠. 이것의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라.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년 복리 계산이 되는 것은 1년에 한 번 M이 1인 경우고요. M 1인 경우. M이 1이게 되면 퓨처 밸류 2년도의 퓨처 밸류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그냥 R이죠. R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쓴다. 그래서 100만원에 퓨처 밸류 인터레스트 팩터 0.12 2년 이렇게 우리 교재 부표에 한번 보시면 54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12% 2년 0. 요 값은 0.7972가 이렇게 되고요. 계산기로는 여러분들이 1.12에 1 나누기 1.12 나누기 1.12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계산기로는 1 나누기 1.12에 2승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9만 7,2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다. 부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6개월마다 할인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M이 2가 되고요. M이 2가 되면 R%를 2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에서는 R%는 12%였으니까 12%를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고 1 나누기 1 플러스 0.06에 2승이었는데 2 곱하기 2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분의 1 4승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4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0 곱하기 PVIF 6% 4년 이렇게 찾아보시면 6% 4년은 546페이지에 보시면 0.7921로 나와 있습니다. 7921 그래서 0.7921 요 금액이 0.7921 그래서 79만 2,1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은 1 나누기 1.06 계산기로 나누기 1.06 나누기 1.06 나누기 1.06 사칙연산 계산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 나누기 1.06에 꺽쇠 4승 이렇게 나눠줘도 되겠습니다. 4승으로 뭐 공학용 계산기나 이런 걸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숫자가 79.72에서 79.21로 더 적어지죠. 더 많이 적어진다.
1년에 한 번 복리 계산하는 것보다는 1년에 2번 복리 계산하는 게 현재 가치를 더 적게 만든다. 적게 만든다. 예, 적게 만든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 분기, 즉 3개월마다 할인 계산되는 경우에는 M을 이제 4로 나눠주면 됩니다. 4로. 그래서 퓨처 밸류 2년도의 퓨처 밸류에다가 R을 이제 몇 수로 나눕니까? 4로 나눕니다. 4로. 마이너스 2승이었는데 4로 나누니까 4 곱하기 2 마이너스 8승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를 4년으로 나누니까 0.03, 즉 3%가 되는 거고요. 즉 100 곱하기 2년도의 퓨처 밸류 100 곱하기 현가이자에서 프레젠트 밸류 인터레스트 팩터 몇 퍼센트요? 3% 8년 3% 8년 546페이지에 3% 8년을 보시면 0.7894 0.7894가 나옵니다. 0.7894 그래서 78만 9,400원 이렇게 되겠다. M이 2년도의 경우에 보면 79만 2,100원이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작아지죠. M이 2년 두 번 나눴을 때 두 번 복리 계산하는 것보다 네 번 복리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금액이 작아진다. 복리 계산을 1년에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현재 가치는 더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월 할인 계산. 그러면 이제 M이 1년은 12번이니까요. 12월이니까. 그래서 12%를 R 나누기 12 했습니다. M으로 12개월로. 그럼 0.01이 되는 거고 기간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12가 앞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 자,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원 곱하기 PVIF 1% 이제 1% 24년 이렇게 되는 거죠. 546페이지에 1% 24를 찾아보면 0.7876이 나옵니다. 0.7876 0.7876에서 78만 7,600원 이렇게 되겠다. 78만 7,600원은 4번 계산하는 것보다 더 작죠. 그래서 12번 계산하는 게 제일 적은 프레젠트 밸류가 계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론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교재 54페이지에는 파이낸셜 캘큘레이터로 계산하는 게 나와 있고요. 55페이지에는 엑셀로 계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재 2장에 나와 있는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술 계산형 문제 2번부터 48페이지에 8번 문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2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를 풀어서 직접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풀었느냐 과제입니다. 과제. 교재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는데 해답을
참조하시면서 직접 풀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에 550페이지에 답들은 다 있습니다. 답들은 다 있는데 직접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에 대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현금 1,000만 원을 연리 12%로 매년 복리 계산되는 정기예금에 예금하는 경우 5년도 말에 미래 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타임 호라이즌을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그래서 0, 1, 2, 3, 4, 5다. 현금 1,0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정기예금에 예금을 하게 되면 5년도 말에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단 이자율은 12%로 복리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이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이것은 단일 현금 흐름입니다. 한 번 현금 흐름이 단일 현금 흐름 싱글 캐시플로우다라는 얘기죠. 단일 현금 흐름이다. 이런 단일 현금 흐름에서는 우리가 연금이 아닙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이 있는 연금 애뉴이티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단일 현금 흐름에서는 우리가 배운 걸로는 compound value interest factor 복리이자 요소를 사용한다. 복리이자 요소 요거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의 지금 예에서는 복리이자 요소인데 compound value interest factor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1년에 한 번 복리 계산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에 몇 승이냐 N승이다. 이렇게 우리의 예에서는 1 플러스 0.12에 몇 승? 5승이 되겠습니다. 5승. Compound Value Interest Factor. 이것을 약자로는 Compound Value Interest Factor 12% 혹은 0.12, 5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퓨처 밸류인데 몇 년도의 퓨처 밸류? 5년도 말의 퓨처 밸류는 현재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2에 5승을 곱해준다. 계산기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542페이지에 나오는 복리이자 요소표에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요것은 1,000만 원 곱하기 CVIF 0.12에 5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 부표에서 보면 1,000만 원 곱하기 12% 5년이 1.7623이 나옵니다. 1.762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1,762만 3,000원 이렇게 미래가치가 되겠다. 됐고요. 자, 이것은 미래가치, 5년도 말에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단일 현금 흐름에 대해서 5년도 말에 미래가치를 계산해봤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연리 그러면 이제 10%입니다.
R이 10%다. 매년 복리 계산되는 1년에 한 번 복리 계산 M이 1이라는 얘기죠. 정기예금에 얼마를 예금하여야 3년도 말에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 했습니다. 3년도 말에. 자, 즉 3년도 말에 1,000만 원 퓨처 밸류 3년도 말에 퓨처 밸류가 이게 얼마다? 1,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1,000만 원.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또 타임 호라이즌 시간 수평선입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자, 우리는 3년도 말에 1,00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시점에 그럼 얼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이 물음표는 퓨처 밸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치. 퓨처 밸류는 0시점의 금액입니다. 현재는 0시점입니다. 따라서 퓨처 밸류에는 0이 이렇게 써질 필요가 사실은 없다. 이런 얘기죠. 0이 써질 필요가 없다. 0이. 그래서 퓨처 밸류.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려고 하면 알고 싶은 것은 퓨처 밸류다. 퓨처 밸류. 퓨처 밸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퓨처 밸류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도 단일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특정 연도 3년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한 번 단일 현금 흐름입니다. 애뉴이티가 아니다. 연금이 아니다. 연금이 아니다. 자, 요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게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현가 이자 요소 해서 배웠습니다. 현가 이자 요소 현가 현재 가치를 줄인 말입니다. 현가 이자 요소. 자,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이것은 지금 10% 0.1 혹은 10% 3년 이거죠. 이것은 1 플러스 0.1에 3년인데 프렌트 밸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죠. 자,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즉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다. 이 R 대신에 10%를 집어넣고 N 대신에 3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식으로 써보면 자, PV는 3년도의 퓨처 밸류를 1 플러스 R에 3승으로 이렇게 나누어준 것이다. 퓨처 밸류 3년도의 것에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준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요것은 R은 10%이니까 요것은 1.1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교재에서 1.1에 마이너스 3승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3승 요것은 PVIF 현가이자 요소로 배웠습니다. 우리 부표에도 나와 있고 계산기로 직접 하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3년도 말의 퓨처 밸류에다가 곱하기 1.1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다. 1.1에 마이너스 3승은 PVIF 10% 3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546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부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10% 3년 0.751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7513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 곱하기 0.7513이니까
현재 시점의 가치는 751만 3천원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다. 간단하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단일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현재 시점에 한 번 있는 것, 현금 흐름이 미래 시점에 한 번 있는 것, 현금 흐름이 현재 시점에 한 번 있는 것에 특정 연도의 미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봤고요. 미래 시점에 한 번 현금 흐름이 있는 것에 0시점 현재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한번 단일 현금 흐름에 대해서 예제 2번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